반갑습니다. 연암국어 원장 김선영입니다. 자, 오늘은 독서 4강, 독서의 태도 중에 이제 인문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문은요, 관점에 관련된 지문이에요. 관점에 관련된 지문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관점이 나오면 주로 어떤 이론가의, 어떤 사상가의 다른 관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립되는 사상이나 혹은 이념, 혹은 가치, 이 주안점을 두시고 보셔야 돼요. 주로 반대말, 즉 얘는 주관적이야.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사람은 객관적이야. 자, 등등의 이 차이 나는 것이 무엇인지 대조되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관점에서 대해서 나오는 것 중에 통시적 접근이라고 해서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의 이론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다. 혹은 하나의 사상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다.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를 우리 통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시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관점에 관련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더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대립되는 사상,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사상일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관점 지문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가 봅시다. 총 6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2문제고요. 자, 다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서 실전으로 들어가면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자, 지문 그거 신경볼게. 1번 문단입니다.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말 그대로예요. 사실은 어떤 팩트, 사실에 관한 거, 객관적인 사실이고, 가치는 자, 상대적인 개념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자,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실 판단이 대상의 관찰 가능한 측면을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점에 관한 것은 대립되는 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를 봐야 되거든. 자, 근데 벌써 어때요? 가치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것이 두 개가 대립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다시 사실 판단이 대상의 관찰 가능한 측면을 기술했대. 그러면 가치 판단은 사실이나 사물의 그렇지 가치를 평가해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차이점 대조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 그렇다면 가치 있는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자체로 항상 가치 있는 것일까요? 자, 이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앞부분에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나? 아니면 그 자체로 항상 가치가 있는 것일까? 즉 상대적인 개념인가? 아니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의 색깔이 빨갛다. 무조건 빨갛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체로 항상 빨간 색깔의 사과의 가치라고 본다면 생명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뭐 정록생명이라든지 생명인 사람들은 그 사과가 빨갛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사과는 까만색으로 보이지? 자, 그러면 사과가 빨갛다는 것은 그렇지. 그거는 어느 정도의 그렇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평가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무엇이 맞는 걸까요? 이 물음은 가치의 성격에 대한 대립적인 두 견해를 불러옵니다. 과연 가치는 주관적으로 결정될까? 객관적으로 결정될까? 자,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가치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가? 요거는 아마 주관적으로 결정이겠죠. 혹은 그 가치로 항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랍니다. 자, 우리 1번 문단에서는 가치의 성격에 대한 대립적인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치라는 것이 어느 쪽으로 접근에 또 다시 들어가는지 가치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했던 이론가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단이요. 가치가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가치론이 형성되던 19세기 이전부터 일상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 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가치라는 것은 좀 주관적인 거 아니야? 나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나는 가치 없다고 생각해. 주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부터 근대 홉스, 휴me, 스피노자, 자, 우리 철학 지문에서 많이 봤던 사람들입니다. 넓게 보면 주관주의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취향은 논의될 수 없다라는 라틴어 격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 라틴어 격언 한번 생각해봐요. 이 격언은 개인의 취향이
누가 이것을 논의할 수 없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 개취라고 하죠. 요즘은 그지? 자, 이 개인의 취향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은 뭐를 인정해 준다는 거야? 상대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라틴어에서의 있는 격언에서도 상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할게. 현대에 들어서 가치에 대해서 주관주의를 가장 정교하게 주장한 사람은 미국의 철학자 페리입니다. 페리는 가치의 일반 이론에서 자, 아주 중요한 게 막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독특한 색깔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가치를 관심의 관점에서 정의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어떻게 가치가 부여된다 라고 얘기했고, 또 어떤 대상이든 관심만 생긴다면 그냥 가치가 획득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또 핵심 뭐가 또 나왔는데 뭐가 중요해? 관심이 있다면, 좀 짙은 색깔로 다시 해볼게요. 자, 관심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부여가 돼요. 자, 그리고 또 이 관심이 주어진다면, 관심이란 말이 중요해요. 주어진다면 가치가 획득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계속 그는 선으로부터 욕구가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욕구로부터 선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주관주의자예요. 주관주의자 뜻인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이 말은 객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우리 여남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선으로부터 욕구가 비롯된다 그러면 어떤 절대 부동의 선이 있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선이라는 가치는 객관적이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구에 의해서 선이 생겨난다는 말은, 예를 들자면 내가 하고 싶다면 그것이 올바른 선, 내가 하기 싫다면 그것은 악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다는 뜻이 아니고, 즉 욕구에 의하면 선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와, 결국은 선이라는 것도 객관적이다? No. 주관적이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생겨난 건데. 다시 한 번 더 밑줄 긋겠습니다. 뭐? 욕구로부터 선이 생겨난다고? 자, 이것이 페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관주의적 관점이었습니다. 자, 2번까지 잘 와닿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3번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주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X가 가치가 있다라는 말은 X는 누구누구에게 가치를 갖는다라는 말로, 자, 이거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구누구에게 가치를 갖는다. 벌써 이 누구누구라는 개념이 뭐예요?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이랑 유사한 말은 객관이에요, 주관이에요? 그렇죠, 주관이죠. 주관주의자들은, 자, 다음 문단입니다. 가치를 특정한 개인의 자신의 관점을 실현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사물의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핵심 단어 다시 색칠해 보겠습니다. 자, 주관주의자는 가치를 특정한 개인이 관심을 실현하고 욕구를 충족 과정에 생기는 사물의 특성이다. 다시 개인, 주관적인 관심 실현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주관주의적 입장은 현실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겪는 경험을 통해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네,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도 가치라는 것은 절대 확고 보편적으로 있는 어떤 가치가 아니고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반대 이론이 나올 때가 됐어요. 한편 가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입장은, 자, 이제 새로운 이론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형광펜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입장은 플라톤과 우리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체계, 자, 중세의 신학적 사고, 브렌타노, 하르트만 등에서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혹시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네, 뭐 신학적 사고라는 것은 God, 신입니다. 자, 브렌타노, 하르트만은 됐고, 이건 사람 이름이니까 됐겠고, 여기서 우리는 형이상학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기본 상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도록 가보자. 강렬한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어에 대한 해석인데, 형이상학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반대말은 형이하학입니다. 자, 12년도 수능에서 비트겐슈타인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이론인데, 비트겐슈타인은 형이상학적인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 나왔을 때 형이상학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전혀 없게 쓰였다는 거죠. 형이상학은 쉽게 설명할게요.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을 넘어섰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형이하학이라는 것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형이상학의 뜻은 뭐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유니콘, 우정, 철학, 계절, 종교, 믿음, 사랑하다, 좋아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형이하다는 형이학적인 단어는 뭐 돌멩이, 나무, 선영이, 칠판, 뭐 김밥 이런 거겠죠. 형 이상학적인 단어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 자, 모르시는 친구들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상적인 거. 됐죠? 그리고 인간과 신의 영역이라면은 신적 영역입니다. 물질과 정신이라면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것은 아까 읽었던 신학적 사고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어떤 객관적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이론에서 기반이 되는 기초 이론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객관주의자들은 가치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중요해? 주관적인 거, 사람에 대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을 한대요. 그런데 가치에 대한 인간의 평가와 그 가치에 대한 평가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자, 여러분들 요거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같은 색깔 형광펜을 끄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특이한 색깔로 끄고 별표를 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나왔어요. 앞부분에서 가치는 주관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주관주의자들은 상대적인 개념이야. 가치라는 것은 또 욕망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객관주의자는 완전 반대인 줄 알았거든? 아니라는 거죠. 객관주의자들도 오케이, 사람들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의 판단일 것뿐이고 실제로는 정해져 있다는 거야. 자, 쉽게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빨간 사과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객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는 빨개. 이거는 무조건이야. 하지만 생명인 사람들은 그 빨간 사과가 초록색으로 보인다고? 알겠어. 그렇게 보이는 건 인정하겠어.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래 보일 뿐이야. 사과는 오직 무조건 불변적으로 빨간색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주의자들은 입장은 무조건 확고한 어떤 법칙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뿐이고 실제로는 뭔가 정확하고 정해져 있는 객관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두 가지 핵심만 파악하면 돼요. 자, 첫 서두에서 관점에 관한 이론은 차이점만 구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너무 쉽네요. 즉, 다시 한 번 더 우리 매즉 이에 따라 요약하자면 다시 말해서 이런 지문 뒤에는 위에 있는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평가라는 인간의 심리적 경험과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상황의 가치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즉, 이 평가는 가치 평가입니다. 정리를 해놓고 가치 평가는 인간의 심리적 경험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상황의 가치를 별개로 본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가가 있고 그리고 인간이 다르게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물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지각이 대상을 파악하는 작용일 뿐 보세요. 대상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주관적 평가도 가치를 파악하는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계속할게요. 유명한 객관주의자 중 한 사람인 셀러는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가치를 담고 있는 대상은 물론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뭐지? 우리의 반응과는 독립적으로 무언가 확고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말은 자, 그러면 셀러는 객관주의자가 맞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앞부분에 페리라는 대표적인 주관주의자, 뒷부분에 셀러라는 대표적인 객관주의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역시 얘랑은 차이점 verse. 역시 관점에 관한 것은 대립된 사상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빨간 풍선에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빨간 사과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빨간색이 풍선의 표면에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성인 빨간색 자체인 것처럼 가치라는 것도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림, 동상, 음식과 같은 담지자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다른 말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셀러는 가치 자체가 상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평가만 상대적인 것이다.
됐습니까? 예를 들자면 삼겹살은 맛있다. 김선영이라는 객관주의자의 말입니다. 삼겹살은 맛있지만은 배부른 사람한테는 맛없는 걸 인정해. 너는 배가 부를 뿐이야. 그리고 또 고기 싫어하는 사람 너한테는 오케이 가치 없다는 거 인정해. 하지만 너의 말은 맞는 게 아니야. 삼겹살은 맞는 건 확실한 거야.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가치가 이성에 의해서 파악되기 힘들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주관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가치를 통찰하고 서열할 수 있다고, 자, 제일 맞는 가치, 제일 안 좋은 가치, 서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치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요. 객관적이므로 인간이 그 자체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맞아. 왜? 개인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은 얘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6번 마지막 문단이에요. 가치 자체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또 객관적. 미나 선 같은 가치가 어느 사회에서든 보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있잖아 얘들아. 보복행위라고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폭력은 안 좋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내 동생을 때린 친구를 내가 폭력을 가했어요. 그 친구는 동생이 맞았기 때문에 복수를 하고 그 친구에게는 이 폭력이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현행법, 우리 법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보복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법에 의해서 거쳐야 되는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난다고 그래서 동생 때린 친구를 내가 때렸다라고 한다면은 그 친구에게는 옳기 때문에 맞는 가치야. 폭력은 옳은 거야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이 있다는 반면에 그럼 주관적인 거는 틀린 거야? 이래 보면 또 안 돼요. 너무 꽉 막힌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죠? 이게 모든 가치라는 것은 나한테는 맞는 게 상대방한테 틀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은 지금 상반되는 두 가지 이론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 논리에 관한 글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들은 가치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생리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 또는 과거의 개인적 경험이나 삶의 조건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따라서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이거 보세요. 보편성, 아까 얘기했던 객관성이랑 비슷하죠? 자,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은 일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지성이 올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자, 지성적인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네, 가치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가치는 객관적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왜 요즘은 주관적이야? 그거는 교육을 많이 못 받아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가치도 객관적으로 될 거야. 자, 마지막 문단. 객관주의자들의 주장에 관한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좀 쉬웠어요? 네, 우리 문제 두 문제 풀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기억 니은의 공통적인 입장에 관해서 다음처럼 요약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상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사람들의 앞부분에서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죠? 자, 사람들의 무엇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그 사람들의 네, 어떤 심리적으로 경험했던, 다시 경험, 잘 보입니까?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고요. 둘 다 공통적이죠. 그죠? 공통된 입장은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대상의 가치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둘 다 인정했거든요. 뒤로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 틀린 것을 골라봅시다. 사람들이 많아서 가치에 관한 잣대야. 복잡한 지하철에 할머니 한 분께서 승차시자 좌석에 앉아있던 A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다. 이 행동은 다음과 같은 기술이다. A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자리에 할머니를 앉도록 했다. A의 행동은 바람직한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마지막 A의 행동은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이기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우리 페리는 뭐예요? 이 가치라는 것을 우리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주관주의자. 자, 관심의 관점에서 정의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가에 기술된 A의 행동이 아까 계속 우리 페리가 중시했던 거는 관심이었었죠. 관심이 되지 않았다면은 나와 다 같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가에 대한 평가, 이 가의 A에 대한 어떤 행동이죠. 자, A에 대한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뭐 나와 다 같은 가치 평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피에리 관점에서 본다면 이 A의 행동에 만약에 나나 다가 관심이 없었다면은 가치는 생기지 않았겠죠. 왜? 페리는 아까 계속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관심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1번 땡 맞는 거기 때문에. 자, 2번 페리는 가에 기술된 A의 행동을 통해서 나와 나와 같이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A의 가의 행동이 가치가 있는 것임을 나타낸다 보았습니다. 자, 뭐 때문입니까? 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루어졌다면 관심을 가지고 A의 행동을 봤다는 것이고, 그러면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계속 3번 객관주의자입니다. 셀러입니다. 셀러는 가에 기술된 A의 행동과 관계없이 A의 행동이 지닌 가치가 그렇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봤을 겁니다. 자, A의 행동이 뭐 어땠든지 간에 뭐 어떤 나쁜 이론이든 무슨 상관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봤잖아. 상관없다 이겁니다. 셀러는 뭐 때문에? 객관주의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봤을 겁니다. 4번입니다. 셀러는 가에 기술된 A의 행동이 지닌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 자체. 독립적인 평가 같은 겁니다. 객관주의자죠. 나와 다의 평가는 구분된다라고 볼 겁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있고요. 하지만 나라는 사람, 다라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우리 아까 객관주의자들 특히 셀러가 앞부분 지문에서 4번 문단이었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달라지는 평가는 인정하지만 그와 별도로 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4번 맞죠? 정답 5번입니다. 셀러는 가에 기술된 A의 행동이 지닌 가치 자체가 본래부터 너무 답이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틀렸죠?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그랬죠? 절대적이라고 얘기했죠. 틀렸습니다. 셀러의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나와 다라는 사람이 가의 행동을 다르게 가치 판단했다는 것은 주관주의자인 페리의 이론이랑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 5번입니다. 다소 어려웠던 지문은 아니고 문제도 2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연암국어 친구들 문학도 독서도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